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노선인 30% 붕괴가 시간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민심 위반이 심각합니다. 청와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할 정도입니다.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또 좀 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34.1%, 그리고 22일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31.4%까지 이렇게 내려갔고요. RN서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것 보면은 30.6%. 이런 정도로 지금 추락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은 이제 30%도 조만간 깨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실은 30%라는 게 심리적인 뭐 그런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30%대 후반에서 40% 안팎에서 오랫동안 버텼죠. 오랫동안 버텼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벌써 레임덕은 시작된 거죠. 이게 뚝이 한번 무너지면요. 지하 1층, 2층이 아닙니다. 지하 10층, 지하 15층 해서 지구 끝에 저 마그마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지지도거든요. 한번 이 하향 추세를 그리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이름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 언급을 하네. 얼굴도 안 보여요. 주사 한번 맞는 것도 그것도 생방송이나 녹화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뭐 총선이든 무슨 선거든 간에 다 문재인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초상화도 들고 다니고 뭐 자기 경희대 나왔다, 뭐 문재인하고 무슨 인연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언급을 안 하잖아.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얼마 전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미음자도 안 꺼내잖아요. 문재인 아바타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당신이야말로 MB 아바타라고. 그렇죠. 지금 오세훈 아니 후보로. 문재인 아바타라고 하면 칭찬으로 들어야죠. 박영선이가. 아니, 그래, 나 문재인이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보유국인데 문재인 아바타라고 오세훈 후보가 그랬으면 야 고맙다.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줘야 해야 되는데 화를 내잖아요. 전에 조국 사건 때 다들 그랬잖아요. 내가 조국이다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문재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전에 뭐 지금 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거기도 사실 따지면 내가 박원순이다 아니에요? 우상호 지난번에 출마했던 우상호도 내가 박원순이다, 박원순이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문재인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세상 인심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자 미음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청와대도 그동안 뭐 좀 지지율이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물어보면은 청와대 일일비 하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 청와대 아마 홍보수석 얘기를 기자들한테 할 정도로 청와대도 최근에 여론 동향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LH 투기 사건 특히 지금 제일 열받아 있는 게 저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공시가격. 엉터리로 산정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걸 누가 올려놨습니까? 부동산을. 자기들이 올려놨죠.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또 공시지가 제대로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의거하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올리고 세금이 아니라 징벌이죠, 징벌.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거짓말, 위선, 적반하장 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고요. 특히 부동산은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미필적 고의. 일부러 끌어올리지는 않았다고 변명은 하지만 끌어오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한 그런 정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광풍, 부동산 때문에 온 국민이 화가 났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LH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변창흠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도 무슨 공공개발 그거 마무리하고 가라 이사 부동산 대책 그 국민들 다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탁탁 정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창흠이가 그 한자는 다르지만 똥이잖아. 똥변이 됐잖아요. 그럼 치워야 되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깔아뭉개고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부동산에 관해서 뭔가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공시지가나 잔뜩 올리고. 어쨌든 지금 예상키로는 4월 재보선이 문 정권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사실 재보선 후 어떤 국정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 하산길이 그나마 돌멩이로 가득 찼습니다만 바위돌. 그러지 않고는 내년 대선까지 험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방향 전환을 좀 할까요? 안 한다고 봐야죠. 지금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울산 원전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라임 옵티머스 김학의 출국 금지라부터 청와대가 직접 간접으로 연루된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꼭 막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럼 법대로 해봐라고 푸는 순간 청와대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의 어떻게 보면 비운의 그 퇴진, 비운의 운명은 거의 예약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 하면 늦고 지금 당장 해야죠. 지금 당장.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해야지 선거 전에나 좀 약발이 있을까.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짐 싸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해찬이가 보선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찬의 구상은 지금 재보선에서 승리보다는 내년 대권, 대선에서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보선은 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제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탈당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정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옹립설, 이재명으로 정리해가지고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는 가깝습니다. 가야 한다. 뭐 이런 쪽에 큰 판을 짜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많죠. 이재명이가 누구 말 안 듣잖아요. 문재인도 아주 거꾸로하잖아요, 서로. 근데 이해찬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랑 킹메이커 역할을 한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 모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진전이 됐을 수도 있죠. 지금 뭐 사실상 여권에서는 부동의 일이 아니겠어요? 보궐선거가 만약에 진다면은 이낙연이가 낙자가 그 낙엽 낙자로 바뀌는 거죠. 떨어질 낙자로. 그러면은 거의 여권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이가 유일무이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친문 핵심들은 제3 후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이재명에 대한 때문에 불안감.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해찬이가 와서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뭐 정계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8월 물러난 뒤에 조용히 직거하고 있다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이겼다 자꾸 이렇게 떠드는 거는 변죽 올리고 관심을 돌리는 거고 진짜 하는 일은
자기 대선에서 보궐선거 패배하더라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전략을 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이후에는 이제 문재인은 뒤로 빠지고 네. 새로운 대권 후보를 내세워서 네. 문재인과 차별화도 하고 네. 또 그동안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진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방향 전환도 문재인이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대권 후보가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쪽에 구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주선 그거 폐기해버리고 또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대권 주자가 이제 힘이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권 내에서 대권 주자 문제를 놓고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서 이제 문재인하고도 차별화하고 새로운 대권 주자로 힘을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임종석이도 한 마디씩 하는데 아무래도 대권 후보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임종석만 해도 뭐 감옥만 안 가도 다행이 아닐까요? 뭐 라이 묵디모스부터 여러 가지 수사를 받는데 아마 야권에서는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위상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좀 커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당 내 입장으로 본다면은 뭐 이낙연계는 그렇게 큰 세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정세훈계도 만만치 않고 또 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또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찬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보선 이후에도 계속 그립을 꽉 쥐고 나갈 경우 당이 상당한 혼란에 빠지면서 과거에도 보면은 대권 앞두고 거대 집권당들이 늘 자중질환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죠. 와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 모르는데 계속 줄어가고 30% 내려가면은 누가 문재인보다 당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글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그래서 아마 정세균 총리도 뛰어들지 않겠어요? 예. 뭐 이낙연, 이재명 뭐 이렇게 3파전을 할 것 같은데 워낙 뭐 이재명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정세균이나 이낙연의 입지는 굉장히 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얘기도 이제는 지금 힘이 빠지면은 되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 중대범죄수사청 초선 의원들 뭐 친문 강성파라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밀고 나가버렸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좀 속도 조절하라 자제하라는데도 그렇죠. 말이 안 듣고 사실은 제일 그 레임도 그 징후가 대통령 말빨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대통령의 말빨이 좀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이 박범계 앞세워가지고 한명숙 사건 어떻게 뒤집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친문 또 추미애 라인의 부장검사들 그 대검에 그 사람들까지도 돌아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장들이 대검 부장들이 부장검사가 아니라 검사장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저는 그 대검에 대해서도 조남관 뭐 대검 차장이 잘 했어요. 이 얘기를 잘했대 또. 대검 부장들은 다들 정권 눈치 보는 놈이니까 고검장들도 같이 하자.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론을 뒤집는데 성공한 것 같고. 저 문재인 힘 빠지는 것 중 하나가 나는 그 흑석 선생이라고 있어요. 흑석 선생. 맞아요. 그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부동산 투기라고 맨날 욕하면서 흑석동에 그 투기한 사람 그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준 것도 모자라서 국토위원 상임위에다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악재가 계속 겹치는 그게 거예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그게 예측이 가능하면 문재인 입김이 있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투기하는 방법 강의하겠죠. 상임위 열어서. 그러겠네. 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국토위에 다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재개발 정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흑석선생에서 또 이제 뭐 어디 신도시 광명 선생으로 바뀐다든가 시흥 선생으로 바뀌든가 그때는 박사급으로 올려야겠네요. 시흥 박사 뭐 이렇게.
하여튼 문재인 본인이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본인이 또 레임덕에 빠지면서 그 적반하장, 위선 이런 게 자꾸 드러나는 거. 지금 오늘 아침에도 7시쯤인가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방 쐈잖아요. 예. 근데 일본보다 발표가 늦어요. 아주 숨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순항미사일 21일 날인가 하는 것도 발표 입 싹 닦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미국에다가도 얘기하지 말자 해서 미국도 얘기 안 하다가 미국에서 언론에 살짝 흘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 쏜 거를 미국 신문 보고 합니다. 예. 그런 바이든 그 취임식 다음날도 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신문에 하나도 안 났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국민들을 완전히 그 허위의 늪에 빠지게 해서 이 안보에 무감각해. 이게 참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력의 오만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도 빠지고 민심이 이반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주변에 조고 같은 아첨하는 무리들만 잔뜩 있으니까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이제 않는 대통령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공자가 있잖아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없을 무,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 불신을 받았으면 예, 예? 23일이죠. 예. 종로 보건소에서 오죽 거짓말을 많이 쳤으면 예. 문재인 주사 맞은 것도 저거 가짜다. 예? 그거를 뭐 수사기관한테 요청하고 했다는데 그만큼 불신을 많이 샀으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예.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주사 맞는 것을 녹화로 하냐 이거. 거기다가 그 칸막이 예. 아니 바로 놓으면 되지 왜 뒤에 가서 그걸 칸막이를 그건 다 이 세계 보건기구 있잖아요. WHO. 그렇죠. 예. 거기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캡을 또 씌웠잖아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주사판을 뽑아가지고 뒤로 가더니 나중에 나올 때는 캡이 씌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심을 WHO에서는 금지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러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캡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그 소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놓고 바로 주사를 넣어야 한다는데 왜 뒤로 가서 그걸 캡을 또 의심을 산 씌워갖구나. 거죠. 그래서 의심을 살 만한 그 충분한 요인이죠. 그 캡 씌운 게 그게 뭐 매뉴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의사협회장 했던 노환규 이 회장이 그랬어요. 이 실제 매뉴얼에는 캡을 닫는 거를 피하라고 나와 있었다. 예? 그것을 이제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두 손을 쓰지 말고 한 손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니 그게 WHO 규정에 나와 있다. 네. 그걸 이제 리캠핑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캡을 씌우는 거 주사기에. 그걸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WHO 세계 보건기구의 그런 규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지금 그 네티즌들이 그걸 또 다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의혹을 그렇죠. 살리를 하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꾸 못 믿겠는 거죠. 저는 뭐 가짜로 주사 맞은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 그렇겠죠. 그 뭐 아무리 대통령이 저 거짓말 잘하고 해도 사기꾼 아닌 이상 어떻게 가짜로 뭐 주사를 맞는 일본 네티즌들은 뭐 영양제를 맞았느니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화이자를 맞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죠. 과거 뭐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미안한 건 알아서 바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 정권은 미안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요. 검찰 수사 방해하고 중립성 훼손하고 조국 수사 좀 했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잖아요. 윤석열을 쫓아내고 징계위 올리고. 그러니까 모사를 거꾸로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하던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국민이
주사 맞는 것도 백신 주사 맞는 것도 이제 못 믿겠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지.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국가 원수가 네, 주사 이거는- 맞았는데 네. 그걸 허위로 맞았다.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국가 품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혀를 끌고 잘 일 아닙니까? 이거를 갖고서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업자득. 누구를 욕하겠느냐. 예? 네티즌을 욕하겠느냐. 뭐 가짜 뉴스라고 욕하겠느냐. 그만큼 불신을 많이 사서 내 죄가 크구나.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가슴을 치야 되는데 이 문정권은 남 탓이요, 남 탓이요. 맨날 이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정권도 이렇게 불신을 받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네. 백약이 무효인 그런 성향으로 네. 치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대통령이 그렇게 불신을 받아갖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뭐 정책을 세운들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1년이 넘어 남아 있는 게 그게 참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1년. 아유, 왜 이렇게 길게 남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참,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으면은 백신 접종까지도 뭐 주사기 바꿔치기, 백신 바꿔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민심의 동향에 대해서 정권이 뭐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행되고 실천이 돼야지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그런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의 방향,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민심의 동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니까 4.7 재보선 결과를 보시고 일대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